자, 계속해서 이제 토지용 계획부터 이제 교재 통해서 29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앞에서 홍보하신 것처럼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봅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에서 이미 확인했던 거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두 가지 결론 내렸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 어떻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게 하나 특징이었었고, 계획해가서 이게 바로 종합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종합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 부분, 일정한 내용만을 포함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 내용 보게 되면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관계획,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 소리인지 감이 오면 안 돼요. 다만 이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라는 부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광역시설이라고 한 건 뭐였어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기반시설 또는 2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뭐라고 한다? 광역시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의 내용, 그다지 큰 쟁점한 내용. 다만 거기서 표현에서 경관이라는 표현 나오죠? 경관계. 그거 이제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관, 그리고 또 미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관은 전반적으로 쓸 때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제했을 때 경관, 그리고 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미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넓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자, 이미 우리 비슷한 문장 보셨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등 보게 되면은 건교부 장관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항상 보실 때 제일 앞하고 제일 끝을 보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묶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건교부 장관이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재량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고 보시게 되면 그래 나와 있어요. 광역계획권 기본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해서 서울이면 서울, 과천이면 과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굳이 관할 구역 전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 군, 읍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 군, 읍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구군, 읍면 단위로 잘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죠? 자, 미리 말씀드린데 따로 제가 절차를 강조하지 않으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가 됐습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그럼 건교부 장관 앞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미 아까 우리 확인을 했던 거죠. 자, 질문하면 이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중에서 두 번째 그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건설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려면 실무는 누가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수립권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광역도시계획 얘기를 할 때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됐을 때 이때 바로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만들도록 한다. 근데 보니까 수립 그리고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수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확립하는 것을 수립이라 그러고, 자, 승인은 오케이 이렇게 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이라고 하는 절차 그리고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경우의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먼저 검토를 해봐야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뭐라고 했어요?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묶어준 것을 뭐라고 그런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광역계획권, 우리가 이제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안양과 과천을 묶어줘도 이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은 특별시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역시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붙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이렇게 묶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의 수. 자, 요게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자, 이건 뭐예요? 서울하고 경기도라고 하는 2개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할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안양과 과천을 만약 묶어서 건국정원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가 된다? 도지사 단독도,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뭐예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때는 수립권자가 누가 된다? 바로 동등한 레벨. 우리 행정구역에 있을 때 아까 우리 이쪽 한번 보실까요?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레벨이 똑같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과 누가요? 경기도지사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뭘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사실 이걸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상황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한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 시도지사라고 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까지도 이미 사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1번과 2번이 원칙이고, 3번, 4번은 예외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안양과 과천 묶었습니다. 그런데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보게 되니까 이래 되어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가계획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이 바로 다른 법률 중에서 도시관리로 결정할 사항을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국가계획 이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안양과 과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단지를 조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걸 묶었다. 이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가 된다? 이때 누가 된다? 도지사로 가야 됩니다. 도지사. 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때 만약 국가 정책 목표, 국가 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구도 수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나 있을 때 기본 전제를 항상 뭘 봐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되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누구도 건설교통부 장관도 뭘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요.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되고 나서 원칙적으로 몇 년 내?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과 과천을 연결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수립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 당연히 시도지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시도지사가 광역계권 지정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립을 안 하고 있다. 그때는 바로 예외적으로 누가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된다고요. 그 외에도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지 중요한 정점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수립권자는 풀어서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돼야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누구도 건설교통부 장관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죠. 16회 시험 때 시군구청장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그 틀렸다고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항상 출발점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광역계권의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암기도 빠르게 됩니다. 광역계권이 어떻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윗대가리. 안양시장, 과천시장을 아우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지사가 될 것이고 이 시도, 두 개성 시도에서는 두 사람이 고통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점은 바로 광역계획권의 위치부터 판단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우리 법에서는 주로 높은 사람도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예외 건교부 장관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볼까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의 또는 내용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서 첫 번째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자, 광역도시의 의미를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것이 2번 지문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간의 기능 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상이 되고 있는 그 다음 밑줄, 다 밑줄을 긋지 마시려니 다시 할 때 얘기가 다 앞에 예시조문이고요. 핵심보다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것.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고, 자, 두 번째 내용 바로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종합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3번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면 아마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볼까요? 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두 가지 밑줄을 거두셔야 되죠. 바로 그 윗줄에 있는 포괄적, 계략적 이게 원칙입니다. 왜?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오해가 없어서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뭐에 적합한다?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다 했었죠?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결국은 모두 다 어디에?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고요. 이때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수립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대체 뭔 소린지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까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체적이라는 의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정확히 제시를 해줘라 이 의미가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일정한 경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바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문이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그거 그냥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허로 수립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이하다고요. 포괄적, 계략적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잘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의미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게 좀 특이하다고요. 왜? 광역도시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조정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사람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서울시하고 과천을 만나 광역계획권은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시설인 화장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둘이서 싸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사게 되면 혼자서 총대 메고 아무 데나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천이 됐든 안양이 됐든. 그런데 서울과 과천은 두 개 이상 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미루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바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다?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 조정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때 바로 누구한테? 건교부 장관이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첫 번째, 조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조정 신청, 지금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밑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신청은 어떻다? 공동으로도 가능하고 뭐예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의견 일치를 못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둘이서 먼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누구한테?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일러. 자, 두 번째, 협의 권고 나와 있죠. 자, 건교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밑줄.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요것만 밑줄로 써주세요. 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직접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마도 혹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혹시 출제되면 아주 이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협의 권고라고 되어 있죠. 협의 권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통 예를 들은 게 그거 있었어요. 자, 지난주, 자, 어제 여기 수업이 뭐 있습니까? 중개사법. 아, 그 짜잘한 법. 공법 빼놓고는 다 짜잘해요, 짜잘해. 그냥 맨날 여치 찰나는. 그냥, 그래, 중개사법은 적당히 해두세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양반이 잘한대요. 처음부터 빡시게 하면 나중에 심심해요. 그리고 그 뭐 다 많이 알아두면 별로 좋다면서요. 중개사법을 다 지키게 되면은 돈을 절대로 못 번다고 그럽니다.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거는 어기려고 배우는 거라고. 어기려고. 근데 공법은 지키기 위해서 배워요. 지키기 위해서. 이거 여기서 찾아 빼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뭐다? 중개사법은 잡법이고 민법도 잡법이고 학계는 더 잡다한 거고 요지는 공법이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저께 그럼 수업을 들으셨겠네요. 네. KBS, ETV에서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거기에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면 그 스토리가 빤해요. 남자고 여자가 나옵니다. 꼭 지금까지 남자고 여자만 나옵니다. 보통 남자는 아직까지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남자고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워낙 더러워가지고 냄새나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멘트를 딱 날려요. 그러면 자, 동의하십니까? 라고 신고 아저씨가 물어봐. 이번에 연기 대상 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신고 아저씨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꼭 남자 멘트가 찌질하게 거기서 멘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럽고, 냄새 나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화면이 쫙 넘어가면서 옛날부터 쭉 살아온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요지는 두 사람이서 같이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째져라 이렇게 해요. 째져라. 잘 생각했다. 왜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느냐. 그런데 단독으로 한 명이 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신고 아저씨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조정협의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둘이서 효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혼자가 삐져왔을 때 다시 한번 그러지 말고 그럼 상대편하고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바로 뭐다? 협의 권고다. 그러면 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자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협의를 받은 건교부 장관은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지문이 아주 깔끔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자, 협의 권고는 어떤 경우에 한한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승인권자, 그래서 심의 및 의견 청취 나와 있죠? 32페이지 심의 및 의견 청취. 누가 조정합니까? 예, 건설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건교부 장관.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교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반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한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건교부장이 조정을 해주게 되면 다시 얘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광역계획권 지정되고 나서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수립권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되는데 문제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승인권자 간단하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바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돼서 시도지사 공동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승인권자.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승인이라는 게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을 승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4번 괄호 4번에서 양괄호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 이제 수립 승인 절차를 간략하게 써보도록 할 텐데요. 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35페이지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이 차트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지방의회의 자 의견 청취 등에서 여기는 지방 의견 청취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그냥 의견 청취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뭘 하자는 것이었다? 바로 수립을 하자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수립 있게 되면은 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하기 위해서 협의라고 하는 절차, 그리고 뭐예요?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수립권자는 아까 누가 됐습니까? 자, 시도지사, 원칙은 시도지사였고 예외적으로 누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바로 수립권자가 됐던 것이고 승인권자는 아까 누구였었다?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하나 체크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예요.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기초조사, 공청회, 그리고 의견 청취,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자, 승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협의, 그리고 심의라는 절차. 그래서 과거 이 비슷한 패턴에서 시험에 한번 다뤄졌던 것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건설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을 때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오른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의견 청취가 들어가는데 바로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협의심의라는 절차. 그러면 이런 질문 만들어 볼까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자,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칠 필요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립과 승인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승인해놓고 제일 앞쪽에 있는 거. 자, 건교부장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기 위해서 바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딱 그러면 거기가 함정에 빠져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승인하기 위해서 많이 기초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수립과 승인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 또 앞으로 공부하기 실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관리계획 등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 이런 식의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과 승인을 명백히 구분하시고 다시 우리 32페이지의 기초조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기억번 하나만 거기서는 건질 게 있죠. 조사 청량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미리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누굽니까?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립하는 자를 뭘 해야 된다?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니은, 디귿, 리을은 그거 시할 때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시려고? 아니요. 오늘 아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33페이지에 있는 바로 뭐예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입니다. 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외로 시험에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주무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잘 출제가 된다니까 다들 눈을 부릅뜨고 혹시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는데 아주 이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쭉 주무시다가 제가 중요한 때가 되면 깨워드릴 테고 깨워드리면은 지금이 저 새끼가 소리를 질렀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 조사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등 및 손실 보상돼 있죠? 그죠? 자, 요 주의하셔야 돼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해고 괄호 열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그리고 장애물 변경 제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실 때 선생님은 다 내 땅 여기 밟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정답이시죠. 타인 토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땅은 밟을 수가 있어요. 바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공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왜들 세금 안 내셨나 봐요, 이분들은? 세금 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 요즘에 세금 때문에 죽겠습니다. 요즘에. 그동안 한 30몇 년간 세금을 쭉 안 내고 오다가 요즘에 드물게 세금을 대놓고 내라는 꼴을 보게 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은 아니고 이제 의료보험료 이런 게 이건 유연장을 우리가 한 달에 한 20일에서 2, 3일 동안 강의를 할 텐데 하루는 보험료, 하루는 국민연금, 하루는 뭐 이렇게 차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나머지 한 20일 가까이는 바로 충성을 맹세해서 노가다를 띄어야 되는 이 운명이, 이 얄궂은 운명에 눈물이 그냥 정말 더러워서요. 다시 돌아가서 자, 연금 그리고 보험료 꼭 이런 것들 잘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세법 선생님부터 하나 배웠습니다. 연금 보험료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사실 나머지 자법들에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세법이 제일 훌륭한 법입니다. 세법이 이게 생활에 돈 되는 법은 사실은 세법이에요. 다만 세법은 큰 돈이 안 되고 잔돈푼이고 그리고 공법은 되면은 큰 돈이고 아니면 이제 쪽박이고 이게
홍법이에요.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무슨 얘기가 왔냐면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조선 시절 있죠. 이성계 나오고 세종대왕 나오는 그 시절에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이거 하면 또 그 멘트 그 당시 안 살아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법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타인 토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 전제는 뭐가 깔려 있어요? 사유재산제도 확립했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제도가 확립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고 주몽이고 간에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게 되면 금지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행정청은 뭘 할 수 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타인 토지 출입 등 다시 들어갑니다. 세 가지죠.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건교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그럼 우리 결론 미리 내리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도 뭐는 한다? 기초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때 바로 뭘 할 수 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세 가지죠.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등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행정청이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또 내 땅을 일시 사용합니다. 장애물을 변경, 내 땅에 있는 건물 같은 걸 때려 부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그러면 건교부 장관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랬을 때 바로 증표 등을 제시를 했을 때 타인 토지 출입 등 세 가지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총설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 그리고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이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해서 절차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의 출입이라 되어 있죠? 1번 지문은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했었고, 요거 2번은 타인 토지의 출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등은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특광, 시장, 군수의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당의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서 3일 전 밑줄 통지 동그라미. 제발 다 밑줄을 끊지 마시라니까요. 나중에 책이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 아는 사람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1월, 2월, 3월, 4월에 더럽게 색칠하다가 5월 달에 새 책 사는 사람 봤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자고요.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 여기죠.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에 행정청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 토지의 출입을 위한 요건이 뭐가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3일 전까지 어떻게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3일 전까지 만약 통지를 못하게 된다. 또는 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면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이 두 가지 절차를 갖춰야만이 바로 행정청도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거기서 그 2번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보니까 그 토지의 점유자 미리 동그라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출 전 일몰 후는 야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야간 밤중에는 누구의 승낙 없이 점유자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가니? 자, 3일 전까지 통지하고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밤중에는 남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 담장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점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어떻다? 가능하다. 왜냐면은 새벽 2시 24분에 자, 담을 넘어서 조사 측량을 하러 기어 들어가다가 장독대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자가 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행정청이 소유자한테 연락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유자 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담 넘어서 소유자 애가 떨어지면 별개의 문제인데, 자, 점유자 애가 떨어지기 때문에. 밤중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맨날 나오는 패턴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꼭 이렇게 장난쳐요. 소유자는 이 기본 전제가 소유자와 점유자 다른 케이스를 이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이미 있고 여기다 누가 세 주고 자기는 딴 데가 살아요. 소유자 백날 승낙 받아봤자 뭐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놀래는 건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이라는 표현 요거 아주 우리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은 이렇게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까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변경 그리고 제거까지 의미를 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교재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정 또는 임시통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해야 할 의무 있습니까? 동의해줄 의무 있습니까? 앞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타인 토지에 출입 등 했을 때 바로 어떻다?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동의해줄 의무는 있어요. 하여튼 동의해야 된다. 두 번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날에 3일 전까지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 받고 그 다음에 뭐다?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하실게.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장애물 변경 제거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허가 3일 전 통지였고 여기는 동의 3일 전 통지라고 하는 이런 요건을 제시를 한다라고 해서 요 주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절차 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네 번째 타인 토지 출입 및 손실 보상. 이것도 이제 두 개 지문 다 괜찮죠.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듭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꼭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죠.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면 공무원들 뒤집니다. 조사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죠? 월급 얼마나 된다고? 사고 터지면 자기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행위자가 속한 뭐다? 행정청이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 행자가 손실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 2번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한다. 먼저 협의를 하는 겁니다. 둘이서 가격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을 때이죠. 이때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신청하는 얘기는 바로 이 건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다가 가격을 결정을 해달라, 보상금을 결정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바로 손실 발생했을 때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어떻다? 자, 바로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정리했냐면 이 얘기였죠. 자, 바로 우리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초조사, 즉 조사하거나 청량을 해야 된다. 조사하거나 청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만이 일단 어떻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 비교해서 절차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 그리고 3일 전 통지.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적은 뭡니까? 동의받고 나서 3일 전 통지라고 하는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라고 하는 거 간단히 체크합니다. 자, 보면은 건교부 장관 지금 몇 페이지예요? 34페이지죠.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바로 어떻다? 이를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주민 의견, 직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 도시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손익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그러면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하게 되면 바로 도시 기본계획,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렇게 끊었었단 말이에요. 도시 기본계획도 어떻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 바로 공청회라고 하는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참고해서 공청회 개최 방법 이런 것들 나왔는데 중요치 않습니다. 일본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 지방의 의견 청취 등 가야 되죠. 자, 보게 되면 지금 시도지사나 예외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광역도시 수립합니다. 이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이래 되어 있어요. 기억본 보니까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회 등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바로 가겠습니다. 한번 니은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디귿번 보시면은 자, 시도의회와 관계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앞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견을 교환해 감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규칙이 국토계획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절차에서 행정청하고요. 행정청 아까 우리 특광시장군수 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행정청하고 행정청 간에 자,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 기간은 우리 법에서 대부분이 30일 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시도지사도 뭐예요? 행정청이고 지방의회 등도 결국은 행정청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에게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시도의회에게 의견을 묻게 되면 지방의회는 며칠 내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패턴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행정청하고 행정청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정청, 주로 이제 주민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어떤 의견 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자, 반영을 아주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행정청끼리는 30일, 행정청과 비행정청 간에 60일. 앞으로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인데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승인 신청을 할 거예요. 수립하고 나서 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면 승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협의 그리고 심의. 몇 페이지인가요? 35페이지. 자, 협의심의라고 되어 있죠. 건설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변경하고자 하는데 아까 승인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해서 협의 그리고 심의라는 절차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그 다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보세요. 건설교통부 장관도 행정청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행정청입니다. 바로 장관급을 우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둘 다 행정청이니까 며칠 내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승인권자 누가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 이 내용을 그 39페이지 밑에 있는 차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토지용 계획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기본은 바로 도시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문제가 된다. 즉,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을 때 이때 바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승인이 문제가 되는데 수립권자 기본적으로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자, 승인권자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다. 그리고 자,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승인 신청까지 일단 몇 년 내? 3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누가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독자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만 저건 있었죠. 아까 도시계획의 법적 주의에서 뭐가 있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였다? 도시계획.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용도지역이 바로 뭐가 된다?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 기본. 그래서 만약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어떻다고요? 바로 이 지역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래서 따로 이 법에서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까지 이렇게 아까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이제 3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도시계획의 의 등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했고 그 3번에 2번 내용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번에 2번 몇 페이지예요? 38페이지 파란색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도시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경우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 이걸 먼저 지금 읽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도시광역, 도시계획에 또 이렇게 적합해야 된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조금 이따 138조 2항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보실 때는 앞에서 지금 공부를 하신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항상 비교를 해서 보셔야겠어요.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는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하게 담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떻다? 바로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공통점 뭐다?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 바로 제가 왜 이 도시기본계획 얘기를 광역도시계획과 비교를 하냐면 바로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어떻다 수립 그리고 승인 등의 절차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 도시에 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즉 앞으로 만들 도시관리계획은 뭐에 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험에 다뤄지거나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만 도시기본계획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면 지역의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뭔 소리냐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도시의 미래 청사진, 미래 꿈을 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위에도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해서 이런 표현 있죠? 야, 이런 표현들의 의미는 뭔 의미가 되냐면은 자, 이 도시 앞으로 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인구 한 30만 정도 유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 배분, 또 공간권의 설정이라는 표현은 공간 구조의 설정, 생활권의 설정이라는 얘기는 주로 상업 용지를 어느 지역에 배출하겠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그림을 바로 뭐라고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다. 그 중에 8번인가요? 예,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아까 이미 확인하셨어요. 경관은 바로 어떻다? 좀 포괄적으로 넓게 표현을 했을 때 경관, 그리고 좀 좁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미관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도시기본계획 역시 수립해서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요. 자, 수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칙.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원칙적인 지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립 원칙에서 특별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광역시장,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또는 뭐예요?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어디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다? 바로 특광시장, 군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도시계획이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수립하여야 한다.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삶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꿈이 없는 도시가 얼마나 깝깝할노릇입니까? 즉, 큰 방향,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도시는 앞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외가 있느냐?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기준 딱 세워놓고 예외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가 되는데? 특광 시장 군수가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 있느냐 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은 오직 누구만이 꾸어야 된다. 바로 그 자신만이 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접시군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즉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은 자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인접시군을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반드시 꿈을 꿔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냐 했을 때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정도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계시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두게 되면 역시 학원 같은 데는 참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썰 풀면은 이게 자 좀 이따 도시기본기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쭉 썰을 풀게 되면 이게 마음이 영 흐뭇합니다. 그러나 시험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립권자는 예외 없었죠? 무조건 누구만이? 특광, 시장, 군수만이. 자, 그래서 꼭 기억을, 이 부분은 아주 주의해서 특광, 시장, 군수라고 하는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겠고. 두 번째, 인접지를 포함한, 인접시구를 포함한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 보도록 합니다. 교대 39페이지. 자, 특광,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로 인접한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바로 요건 주로 생활권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제가 요 근래 수원 쪽을 내려갔는데 수원 쪽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원이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원의 끝에 화성시 초입에 뭐가 있냐면 병점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국철역이 있게 됩니다. 병점역이라. 이 병점역은 한 10년 전, 5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실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마지막 코너 밀는 데가 바로 병점역이었습니다. 병점역.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게 많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학교도. 자, 그래서 이 병점이 사실상 수원 생활권은 완전히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수원시장이 병점역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수립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다. 원래 각각 수립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요한지 안 하는지 바로 옆에 있는 시장 군수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 의무에서 특광 시장 군수는 인접한 특광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당의 특광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개념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역 여건상 필요했을 때 어떻다 인접 시군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끊어주셔야겠고요. 그다음 수립 의무 면제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로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수도권이 뭡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3개를 묶어서 수도권. 자,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지 않는 시군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 부산이나 대구나 자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큰 도시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바로 아주 시골 총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전북 무주, 진안, 장수 뭐 이런 지역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구도 참 작고요. 상대적으로 주변에 큰 도시도 없어요. 얘들 보고 갖고 꿈을 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몽을 꾼다니까요. 뭐 주워 먹을 게 있어야지 장기 발전 방향이나 기본적 공간구조를 설정을 하지. 그저 있는 게 멧돼지, 산돼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멧돼지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외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중얼 거리지 마세요. 오늘 눈도 오는데 무슨 꼭 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 바로 시골 마을 같은 경우 어떻다고요? 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대에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 도시계획에 법 19조 1항 이제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요거 제가 교재 만들면 실수한 부분이에요. 법 19조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에다 뭘 이렇게 괄호치고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거를 요 대신에 제가 넣어야 될 게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초판에는 이렇게 잘못 나와 있어요. 아마 이 판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에 수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 요거 좀 수정을 해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 같은 의미라고 법식 구조 이론 각호의 사항이라는 게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의미 볼까요? 자 이래 되어 있죠. 다시요. 관할구역 정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이래 되어 있다고요. 자, 아까 우리 이런 경우 있었죠? 안양 그리고 과천을 광역계획군으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누가요? 건설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때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왜? 안양 과천은 바로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여마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천시장이나 안양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앞에 나열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아니, 도시기본계획은 혹시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이놈의 반응, 근데 뭘 딱 물어보면은, 같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쩌자는 것이오. 여기 삼수생들 한 명 없나 봐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 삼수생들이 한 3분 정도 있어야지 이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웃어줄 줄도 알고, 적당히 대답도 하고, 또 선수들이 하고 일부러 오답도 얘기하고, 분위기 띄우려고. 참 장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도시기본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이 될 수가 있다. 이때 괜히 수립해라 그러면 어차피 그 말 100개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외우셨어요? 외우긴 뭘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지금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한 5년 되니까 외워집니다. 매일같이. 다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이제 시골 마을의 이런 의미들 또 실제적인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이 조문 하나를 이해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요. 과거 시험이 나올 때 절대 무슨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과역시험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시험에 과거 어떻게 나왔었냐. 모든 시군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 것은 아니다. 이거 딱 나왔어요. 맞죠? 그죠? 맞는 얘기라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숨 한번 돌리고 인구 10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뉘앙스만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가졌을 때는 어떻다? 쌀 꿈꾸라 그러면 제가 뭐가 된다고? 악몽이 된다. 악몽이. 이렇게 좋은 애들 보고 너도 도시기본계획 꼭 수립해라 그러면은 멧돼지 천국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쳐버려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꾸겨놓은 건 뭐라고요? 악몽이라고요. 악몽. 그걸 크리스마스에 꾸겨주면 크리스마스 악몽.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 보도록 합니다. 수립 기준. 그 박스된 걸 볼 텐데요. 자, 이것도 똑같은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특공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이 되도록. 이게 똑같은 얘기죠? 종합계획. 아주 그냥 이러다 외우겠습니다. 두 번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맞죠?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외울만 하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광역도시 똑같잖아요. 이것도요. 그죠? 근데 광역도시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자 6번 바로 갑니다. 도시, 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하도록 할까. 바로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작년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2020년까지 자 서울 서부 지역들을 다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단계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곡동이나 이런 지역은 좀 더 빨리 정비를 하고 이미 개발이 좀 된 지역은 그리고 지금 황무 지역에는 아주 새롭게 다 개발 2020년까지 마치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이 정도까지만 우선 체크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6번 세 가지만 체크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이미 보셨죠? 바로 도시기본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수임없이 떠들어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돌하게 되는 경우 뭘 우선 적용한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 나와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 괄호 열고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데는 도지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아까 뭐랑 같아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랑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 아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외에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누가 됐었나요? 수립권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광, 시장, 군수. 그죠? 예외 있었습니까? 예외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시장이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광역시장이 수립할 수 있어요. 한편 도 밑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또 누구요? 군수도 자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승인권자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 누가?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 절차는 단순하니까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 2, 3분이면 될 겁니다. 자, 기초조사공청회 바로 아까 나왔던 거죠. 우리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할 때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은 기초조사 이런 표현 썼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똑같은 규정을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결국은 똑같거든요. 도시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도 소위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해서 결국 뭘 써요? 바로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공청회 할 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 바로 있죠? 자, 특광시장 군수의 특광시군 의회 의견 청취에서 특광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는 미리 당해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답줘야 된다? 며칠 내에 답줘야 된다? 30일. 오랜만에 대답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음료수 하나 돌리고 나서 대답 안 한 사람들한테 음료수 값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뭐예요? 학개론인가요? 예, 학개론 선생님이 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승인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협의 그리고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심의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4번 가로 보셔야 되죠? 협의 심의. 자, 건교부 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고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험에 다루지는 건 아닌데 개념을 이해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니까 요건 이제 알고 계세요. 농림부가 있어요. 농림부
농림부가 있고요. 이 농림부 산하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전제가 있다고 치고요. 이랬을 때 농촌진흥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바로 뭘 의미한다? 농림부 장관. 관계 중앙 들어가면 장관급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농촌진흥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바로 농촌진흥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거 건교부 장관은 장관급하고만 대화를 하고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화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수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꼭 시험 보고 나서 뭡니까? 공부하다 강의하다 보면 꼭 이걸 가지고 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뭔지를 꼭 묻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도 너무나 궁금하대. 그래서 아예 짜증나가지고 진짜 그 대답하기도 귀찮으니까 아예 앞에 강의할 때 설명을 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도지사든 관계, 자, 건설교통부 장관이든 협의를 해야 되죠? 며칠 내에 답을 줘야 된다? 30일. 오늘 두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론 선생님한테 꼭 연락을 해서 음료수를 돌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 보게 되면 바로 누구예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는 누구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데 되어 있고요. 그 교재에서 몇 페이지예요? 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6번, 자, 파란색 6번 보이세요? 42페이지. 우리가 어디 한지를 모르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EBS에서 나온 교재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쪽수 밑에다가 페이지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거 누가 달았는지 모르지만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목차 부분을 보니까 그 사람들 실수를 하고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목차 부분에 페이지 한번 달아보시던가 그러다 치고, 자, 어디 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예습하는 사람들, 복습하는 사람들 수업 시간에 좀 숨 넘어갑니다. 같이 가자는데 왜 혼자 예습을 합니까? 그래서 6번 봅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에서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까 몇 년마다 재검토 했었죠? 네, 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아주 미쳐불겠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 그런 얘기 없어요.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3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답을 제시해요. 오전반도 그랬고 저녁반도 그러고 항상 그 멋쩍어도 웃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주 뻔뻔스러워. 다시 돌아가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죠?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아니, 써두세요.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 자체가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만 더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걸 우리가 수립한 단위로 수립한다. 몇 년에 써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또 뭘 5년 단위로 수립해요? 5년 단위로 수립하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수립 주기라는 게 없다고요. 계획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과거에 한 80년대 법만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런 조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고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근데 요즘에도 꼭 물어봐요. 도시기본계획 몇 년 단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면 짱구를 막 풀려요. 잠깐만, 5년마다 재검토. 그렇지. 5년 단위로 있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수립 주기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제일 이제 환장하는 그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원칙적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지만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을 볼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공포성 얼굴을 떨면서 욕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아, 새끼는 그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얘기를 안 해줘? 없다니까요. 그런 게 단위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재검토만 도시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하고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것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 2수년 또는 3수년 되게 되면 제가 다른 법에서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지금은 몰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도시관리계획 계속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